예, 오는 1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같은 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5월 23일 10주기가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이 오늘부터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민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노무현 재단 그리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추모 사진전의 주제는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인데요. 두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 아래 걸어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되짚고 새로운 100년의 첫발을 내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추모 사진전을 직접 한번 둘러봤는데요. 민주주의를 싹 틔운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의 여정이 다뤄졌고요. 한켠에는 시민 공모를 통한 시민 작품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오전 개막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 헌정 영상을 본 뒤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동지였다라며 두 분이 국민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꽤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이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는데요. 사진전은 오는 18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서울시민청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추모 사진전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두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어받겠습니다. 두 전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이 10주기이면서도 이 사진전 전시, 이런 것이 더욱더 새롭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최병호 기자와 함께 역대 정부의 대일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한일 정부 간에는 무드가 좋았던 그런 때로 기억이 되는데 역대 정부를 같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지금 일단은 어디부터 정리를 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는 국민의 정부부터 정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죠. 네. 먼저 모레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본과 가장 관계가 좋았던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김 전 대통령을 꼽습니다. 네.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15대 대통령이고요. 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예. 당시에 일본의 총리는 2명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3명이었는데요. 오부치 게이조 총리, 모리 요시로 총리, 그리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집권했습니다.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1998년에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맺은 선언인데요. 당시 배경을 보시면 김 전 대통령 전임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청산을 강조하면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 등을 이제 허물었죠. 예.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일본의 버르장머니를 고쳐놓겠다라는 강경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예.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다소 평화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상했는데요. 그래서 맺은 것이 바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에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네. 이 대일 관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기가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다 바꿔 말하면 그 이후로는 한일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계속 집권을 했습니다. 예.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2005년에 이른바 고이즈미 담화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과 전쟁 이전에 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은 듯 보였는데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바로 독도 나라에 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은 만약 일본이 독도로 탐사선을 보내면 당파, 즉 배를 밀어서 깨뜨려 버려라고 하는 강경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서 평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고이즈미 총리 자체는 되게 친한파고 리버럴리스트인데 이 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총리고 자민당 기반이 워낙 우익이다 보니까 예.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이 한국을 도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이후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특이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자민당 총리가 집권했던 것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10년부터 13년까지 민주당 총리가 집권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그리고 간 나오토 노다 요시코 총리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왔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총리 퇴임 이후긴 하지만 2015년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서대문 혁명서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기도 했고요. 예. 간 나오토 총리는 간 담화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한일 병합의 강제성과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폭력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일본의 그 민주당 총리들의 태도에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다소 오버했다는 평가를 받는 독도 방문을 강행했던 것이죠. 2015년에 죄송합니다. 2012년이었죠. 2012년에 독도 방문을 강행했고 여기서 일왕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면서 일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가 일본 여론으로 하여금 한국에 좀 유화적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평가를 불렀고 그것이 바로 아베 신조 지금 총리의 장기 집권을 유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에 대한 사과 요구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그 자국의 국토를 방문하는 것이라든지 침략을 한 침략 국가에게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또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네. 그것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타이밍.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대에 참 한국과 일본 궁합이 별로 안 좋군요. 예, 시기가 예. 참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일본을 거의 등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제회의에서 만나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삐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점점 유력해지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 이후로 어떻게 이 한일 관계가 풀릴지가 또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